네, 관련해서 문숙희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문 기자,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나왔듯이 그 아동학대 상담이나 교육을 받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재학대율이 절반이나 낮았어요. 네, 맞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를 교육하고 상담하는 분들을 문 기자가 만나고 왔는데 실제 현장에서도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었다고 하던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만난 상담사는 학대는 이제 지식의 부족, 양육 기술의 부족에서 오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다면서 교육과 배움으로 올바른 양육 방법을 알아가면서 변화된 가정들이 정말 많았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아버지 홀로 아이 넷을 키우는 가정인데 아버지가 체벌을 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 각자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알려주고 상황별로 아이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졌고요. 네. 또 스스로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서 아이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분노 조절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가령 화가 났을 때는 잠시 바깥에 나가서 걷고 온다든지 네. 물을 마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도우면서 가르쳐 주도록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이 교육 1년의 교육을 이후에 이 아이들이 아버지가 변화했다는 거를 체감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가 말하는 방식이 부드럽게 바뀌었다고 좋아하고 소통이 원활하게 됐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다고 하는데 상담사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술을 드시고 상태로 집을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참아내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시는 그 아빠를 보고 이 아이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았으면 진짜 아빠가 나를 안 괴롭히나 해서 실제 그 방에 들어가서 아빠를 깨워도 봤대요. 아, 우리 아빠가 진짜 많이 노력하는구나. 근데 아버님과의 상담, 또 아이들과의 그 만남 속에서 저희가 상담하는 이 과정에서의 변화는 네, 아버지 역시 홀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심적으로 많이 고통을 받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생명의 은인이다라면서 상담사에게 직접 고마움을 표했다고도 하기도 합니다. 네, 아이들도 아버지의 변화를 보고 좋아하고 아버지도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고 가정이 회복된다는 측면에서 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례들도 있을까요? 네, 다른 가정은 방임 가정이었는데요. 네. 어린 아이들 3명이 있는 집이었는데 아이들이 삼시세끼 챙겨 먹는 일이 매우 드물 정도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빨래를 하지 않아서 옷이 더럽거나 아니면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었고요. 네. 또 집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어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네. 이 아이들은 결국 부모와 격리 조치가 됐었는데요. 이 부모들은 처음에 하는 말이 본인들이 학대를 하고 있지 몰랐다고 합니다. 이제 신체적인 학대만 학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도 생계가 너무 바빠서 그랬다 네. 이런 변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학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세우게 됐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집을 깨끗이 치우고 아이들의 의식주를 잘 챙기면서 이 아동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들이 분리가 됐다가 부모가 교육을 받고 변화가 나타난 이후에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교육의 목적이 바로 그게 됩니다. 격리를 한 다음에 가정으로 돌려보냈을 때 이제 예전과 같은 가정에 그대로 돌려보낸다면 또 그대로 학대를 당하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 아이가 자라기에 건강한 환경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그걸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의무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재학대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 관련 법안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격리를 철저히 하고 다시 재복귀할 때는 그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거 하나. 그리고 그 부모들의 인식의 전환과 심리 치료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거쳐서 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 재학대율은 점점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그럼 지금 얼만큼이나 진행된 건가요? 지금 법안 소위에 들어가고 있고 네. 또 올해 안으로는 이제 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다른 법들은 사실 조금 이견이 있어요, 부처마다. 하지만 이 교육 의무화 법안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나 복지부가 크게 의견이 없어서 이제 긍정적으로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법안이 통과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육이 진행될 수 있을 만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또 제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는 해오고 있지만 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학대 가해자와 피해자의 적절한 분리, 사후 관리 감독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유기적으로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네, 교육의 목적이 가정을 회복하고 또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문숙희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